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시장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주 초에 이런 모습이면은 이제 주 후반 되면 좀 나아지려나요? 계속해서 인플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나올 소비자 물가지표 이를 앞두고서 한창 눈치를 보고 있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대비로 우리 증시 좀 버텨주나 싶었는데요. 기대가 무색하게 양시장 나란히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워시의 세션, 워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계속 좀 눈살을 찌푸리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둘레둘레 좀 지켜보면 여러 가지 좀 눈살을 찌푸릴 만한 뉴스들이 많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또 여러분들끼리도 또 많은 이야기들 정보 공유하시면서 주식 투자 외롭지 않게 또 재미나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단쇼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게시판 참여 그리고 증권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으니까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오늘 게시판에 많은 분들 좀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요. 날씨가 확실히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반팔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반팔은 왜 긴팔하고 가격이 비슷한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시장이 좀 한산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오늘 두 분이 여러분들 종목 진단 도와주실 거예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장 전문가 차례로 만나보면서 또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곰님 반겨주고 계시고요. 언제나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남극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남극곰. 네, 이렇게 자주 하는 발음이 아니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님 계시고요. 오렌지님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늘도 게시판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방산주 보자, 지정학적 리스크 보자 여러 번 작년 말부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국면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날 듯 끝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간밤에는 화학무기를 러시아 쪽에서 사용했다.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러시아가 정말 막장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예, 뭐 시장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쪽이 마리우폴이라는 지역인데요. 그쪽에다가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라는 뭐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도시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대표적인 반러시아 세력인 아조프 연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원래는 정식 군대가 아니라 민병대 성격이었는데요. 이쪽을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정식 군대로 이렇게 좀 편입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정말로 러시아하고 싸울 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사수를 하던 데가 마리우폴 여기서 계속 저항을 했었는데요. 다른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 마리우폴 쪽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 그쪽에서 민간인들 10,000명,
그다음에 군인 10,000명 이렇게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를 학살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워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아조프 연대 쪽 이런 쪽을 좀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근데 이 부분은 어쩌녁 뉴스에서 봤을 때는 이 마리우폴에 있는 그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젠 탄약이 다 떨어져서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남겼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화학무기를 썼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쵸 정말로 이거는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몰살을 시키기 위한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이렇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쪽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경고를 했었죠. 러시아 쪽에다가 니네 대량 살상무기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뭐 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남겼었으니까요. 뭐 상당히 좀 큰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있죠. 자, 푸틴이 지금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화학무기를 썼겠냐. 이 정신으로 핵인들 못 쓰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는 푸틴이 굉장히 지금 다급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원래는 뭐 며칠이면 점령을 할 줄 알았죠.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였었고 조지아를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진 못하고 지금 러시아 군대도 엄청나게 지금 손실이 큰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러시아 본토에서 20만 명을 또 차출해갖고 그쪽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푸틴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위쪽에 키이우 쪽에서 활동하던 그 러시아 군인들이 동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좀 그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군도 이쪽으로 동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동유럽 국가 쪽 이런 쪽들은 좀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 그쪽 국가에서는 전차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그 우크라이나 동남쪽 그 대평원 쪽에서 21세기 최대 기갑전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푸틴이 진다라면 이거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모두 무슨 수를 쓰든 이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저녁에 아시다시피 CPI 발표가 있을 거고요. 또 장 막판에 이게 급격하게 좀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요. 미국 시장이 이거 화학무기 썼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주식시장에는 온전하게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하고 CPI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는 게 오늘 저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긴장의 끈은 놓지 말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온전히 반영이 된 게 아니니까 오늘 밤 미증시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 얘기해 주시네요. 뭐든지 간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시간 또 진행을 하고 방송에 임해야 되지만 러시아 이슈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쿠아일로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자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사이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합니다. 레드님께서 올려주신 한네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 현금이 별로 없이 이렇게 약간 남은 비중으로
단타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한 10% 미만의 종목 진단 신청 요즘에 좀 많거든요. 한네트 볼게요. 사신 가격이 1250원입니다. 비중 9% 정도 살짝 발을 좀 담궈주신 상태인데 약간 손실 보고 계신 상태 9,330원이 현재 주가입니다. 이분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이 한네트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그 CBDC 관련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한번 좀 팍 움직였다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지금 현재 당장은 뭐 조금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 뭐 이 CBDC 얘기가 나오려면 그 국가가 조금 평온해야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시끄러운 그런 상태니까 이쪽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발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앞서서 이렇게 걸어 나갔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저거 폐쇄 관련해 갖고 지금 베이징을 뭐 그냥 이렇게 좀 완전히 폐쇄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해제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완전하게 주기는 힘들 겁니다. 자,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 백신도 좀 덜 맞았고요. 그때마다 그냥 이 봉쇄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풀어놨다가는 아마 중국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 여타 부분들 CBD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당분간 뭐 강한 뭐 그런 상승이나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오늘도 한 3.8% 정도 하락해서 9,300원대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뭐 큰 반등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 위에서부터 좀 하락한 그 폭을 보게 되면 11,550원에서 지금 뭐 9,300원이니까요. 한 1,200원 정도를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다시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10,000원 정도 위쪽까지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2평선 자체가 지금 10,000원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뭐 1330원 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요 근처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듯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해 보시고요. 10,000원 이상에서는 조금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의 반등이 기대돼서 큰 손실은 아닌 듯 합니다. 1250원 사셨는데 10,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은 그러니까 원금 근처에서 매도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지각 참여지만은 또 한 분, 두 분씩 게시판에 좀 더 나타나고 계세요. 새곰지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카키님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 마구마님도 오랜만에 게시판에서 좀 뵙습니다. 러브수기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에 또 올라온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스마일 표명 쓰시는 분이네요. MS 오토텍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을 꼭 봐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손실이 좀 큽니다. 8,400원에 사셔서 비중도 30%나 되시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5,000원대 후반이라서 손실률이 40%가 넘습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지 아니면은 적정 목표가가 얼마인지 과연 반등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 이런 부분들 답답한 마음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좀 상당히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손실이 뭐 작으면 또 뭐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비중이나 작으면 또 마찬가지로 뭐 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뭐 현재 같이 뭐 손실폭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비중도 이렇게 많이 높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이 MS 오토텍도 그런 경우다라는 생각인데 다행히 이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닥은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기아차 쪽에다가 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좀 어제 기아차 쪽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눌려 있다가 지금 뭐 조금 이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뭐 저 러시아 쪽 관련해 갖고 뭐 현대기아차 이쪽도 러시아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뭐 그 부분들은 벌써 안 좋은 부분들은 전쟁이 터진 지가 상당 기간 오래됐으니까요. 안 좋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자, 이제는 뭐 환율 쪽, 뭐 이런 쪽을 조금 주시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높아지면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기아차가 납품을 주로 하는 기아차가 좋아진다라면 MS 오토텍도 현재 상태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요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 조금 본다라면요. 여기서 자, 뭐 다중 바닥을 형성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뭐 4,900원대 정도였었네요. 그리고 여기도 5,000원대 근처. 자, 뭐 이쪽에서도 쭉 그렇게 횡보한 자리가 있으니까 5,000원대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다중바닥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온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모습입니다. 또 조금 저 기울기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요. 상당 기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수렴을 시켜놓은 상태죠. 자, 이 이동평균선 자체를 전부 다 수렴했다라는 게 전부 다 모아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주가에 있는 위치에서 보시면 여기에 21 이평선이 있죠. 그리고 60일 이평선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1 이동평균선도 바로 그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 20, 60선 자체가 조금 윗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242평선은 제외를 하더라도요.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지나면 120선, 20선, 60선, 5일선 주가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뭐 그 자리는 상당히 좀 단단한 그런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저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뭐 1차 저항선을 살펴보게 되면 요게 주봉인데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상향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1차로는 한 6,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6,500원은 이쪽에서도 뭐 고점하고 가까운 가격대고 주봉상에서는 여기 120주, 60주 이평선 그게 같이 겹쳐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뭐 요 자리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그때 상황을 봐갖고 만약에 뭐 저 전쟁 부분들이 잘 끝나고 또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면 강하게 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앞을 조금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또 너무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한 6,5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움직이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상황 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큰 손실이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시네요. 6,500원 회복되면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스마일님. 과연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좀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6,500원 기준가로 일단은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요. 또 러브수기님이 엔캠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95,0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이 10%입니다. 뉴스가 있었는데요. 삼자 배정 유증 나오고 급락인데 이게 악재인가요? 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삼자 배정 유증 발표를 했고요. 금액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된답니다. 여기 삼자 배정 쪽에서 들어간 걸 보니까 기관 투자자 PF 쪽에서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가가 한 8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다소 좀 깊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엔캠입니다. 게다가 2,000원지 어제 오늘 좀 많이 밀려가지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제가 2차 전지 쪽을 그렇게 많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큰 시세를 줬어요.
너무 큰 시세를 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엄청난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지금이 뭐 나중에 계속 좀 오래 기다리면 뭐 다들 지금보단 좋은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자, 이 NK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NKN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조금 이게 좀 뭐랄까 그 적자로 작년에 전환이 됐었죠. 자, 뭐 가장 좋을 때 재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작년에 상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이 더 좀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NKM이 상장이 된 게 11월 1일 날 상장이 됐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5월 달이 되게 되면 6개월이 되게 되죠. 자, 6개월째는 또 보호회수 관련되는 그런 보호회수 물량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가지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상장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기업이 왜 굳이 삼자 배정은 좋은 거지만요.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이때 뭐 상장하면서 자금들 이렇게 모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게 글쎄요, 뭔가 뭐 조금 그런 개운한 맛은 아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이 엔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뭐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되게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9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자, 상당히 좀, 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비중이 뭐 한 10% 정도 되니까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 워낙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참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엔캠은 상장한 지가 6개월도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섣불리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또 보다가 좀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고점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11만 원대 정도 근처에서는 일단 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1만 원 근처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캠 이렇게 일단은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러브수기님 지금도 게시판에서 계속 좀 활발하게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당분간 좀 들고 계시다가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실 때 다시 또 진단 신청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들의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게시판에 지금 써주시기도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은 두루두루 또 이야기를 취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더 볼까요? 오늘은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김밥 사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리고 종목군들 사이즈가 좀 작지만은 한국 패키지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이 제지주 얼마 전에 급등락할 때 그때 한창 주목받았습니다. 역시나 카키님이 올려주신 이 종목도 비중이 제한적입니다. 비중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계속 이렇게 좀 적은 비중의 이 중소형주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는데 4,440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5%. 이분도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 이달 들어서 주가 움직임 별로 안 좋은데 과연 원금 회복까지 좀 될지 추가적으로 전망해 주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일단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야당 후보님이 아니라 여당 후보님이 됐으면 좀 좋을 뻔한 그런 종목이었었죠. 자, 뭐 무상급식 관련해 갖고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는데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4,44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종목은 그냥 믿음직스러워서 실적을 보고 끝까지 들고 가거나 뭐 그럴 종목은 못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적자 전환을 한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1,188억 정도? 1,188억이네요. 자,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하면 주가 자체는 비싸죠. 자, 그래서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모멘텀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찾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그 반등이 나오는 목표치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 근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항상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거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자, 그날 주가 자체가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며칠 전에도 이쪽에서 한참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자리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다만 조금 아래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좀 빠질 만한 그런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쪽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3,7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불리해집니다. 자, 보시면 지금 62평선 자체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22평선 자체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인 즉슨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단기 평선이 빨리 변하죠.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던 22평선이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빠른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반등의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400원대 정도 우리 시청자님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5% 정도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시간이 이 61평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는 조금 곤란하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한 4,400원 근처 정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원금 회복 정도 되면은 팔자 이런 의견 많이 주시네요. 한국 패키지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어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라헬 님도 지금 게시판에 오셨어요. 푸사,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좀 바꿨다고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네요. 저는 이렇게 눌러서 사실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눌러보는 게 아닌가 봐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서로 좀 안부도 묻고 계시고, 제가 앞서서 이 진단쇼 시작할 때쯤 여러분들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계신 부분을 좀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개별 종목군만 활발하게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럴 때 삼성전자 상한가 한 방만 가면 잠 깰 텐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오늘장 52주 신저가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진단하는 내내 과연 어디까지 도대체 밀릴까 이러면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요. 또 종목 고민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왕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은 종목 진단하기에 앞서서 삼성전자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외국인들 계속 3월 25일부터 팔고 있고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67,100원까지 장중에 좀 밀리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질 않아가지고 이거 어떡할까요? 예. 삼성전자 선택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잠기로 하는지, 중기로 하는지, 가격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인 것은 분명하죠. 네,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고, 시총 상위에, 코스피 1등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으나,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계속 오르기만 했고, 사실 뭐, 경기 성장할 때나 또 경기가 좀 침체되거나 지금처럼 코로나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업황은 좋아. 예, 기대감도 있고 다 좋은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래 기대 수익률이 높더라도 지금의 내가 마음으로, 심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다 힘들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돈도 잘 벌고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스팟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이 나는 구조고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고 또 잘 아시지만 가전만큼은 뭐 확실하잖아요. 캐시카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성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통 뭐 장기 투자 많이 하라 그러는데 이 종목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뭐 상장하면서부터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또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견조하게 잘 버티다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고점을 찍었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등산해 보면 알지만 밑에서 쳐다볼 때하고 백두산 올라갔다 내려올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설악산 딱 등정하고 나서 또 제비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면 후련하잖아요. 뭐 정복했다는 그 마음이 좀 일단 기분은 좋은데 다시 또 올라가려 그러면 좀 에너지 보충해야 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뭐 파운드리 얘기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일단 딱 빼고 지금의 투자 심리에서의 개인 기관 외인이 다 틀려요. 개인은 동학 운동한다 그리고 외인 기관은 공매도까지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무너진 거죠.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에서 나가는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고점은 언제 찍었느냐? 고점은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지나 보니까 삼성전자는 월봉에서 보니까요. 9만 원이 저 위에 보이고 꼬리가 벌리고 그리고는 계속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그 월봉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 내리막에서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내리막이니까요. 뭐 어디까지 빠집니까? 전 잘 몰라요. 푸틴한테 그럼 전쟁 언제까지 할 거야 하는 거 똑같아요. 시진핑하고 지금 시진핑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지금 막지는 못하고요. 뭐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간에 봉쇄하고 있단 말이죠. 뭐 상하이에 지금 봉쇄를 뭐 한 3주간 하는 것 같은데 한 30-40% 정도 해제했다 그랬는데요. 상하이 봉쇄 언제 끝날 거야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마음대로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추세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 생활 30년 정도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기본적 분석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사라 그러고 지금 물 먹고 있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비중을 늘리라 그러고 장기 투자하라 그러는데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10년, 20년 가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내리막길. 여기서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한다면 월봉에서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은요.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놓겠습니다. 과거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있죠. 6만 원 근처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면은 아래쪽에 빨간 선 65월선입니다. 요 65월선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거 부딪히고 위에서 내려가고 맞닿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방문이 활짝 열려있고 업사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지금 활짝 문이 열려있으니까 지지받는 데는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봉에서는 이미 9만원, 8만원, 7만원 이제 다음 자리는 여기 주봉선상에서는 여기 녹색선 보이죠? 두꺼운 녹색선이 보이는데요. 이게 240주선이거든요. 월선이 따르고 주선이 따르고 일봉이 틀리니까 일단은 까만 선은 120선이니까 무너졌다고 보고 한 번 무너지면은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중 확인을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번 무너지고요.
이 자리가 이제 5주선이잖아요. 예, 5개의 주봉이 만들어져서 무너졌으니까 무너졌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내비게이션이 이제 아래쪽입니다 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어디까지 무너져서 반등 찍고 올라오느냐. 저는 하방문은 6만 원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보시면 주봉에 골든 크로스 나온 자리가 여기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올라온 자리니까 저는 이까지 한번 믿어보는 거고 그 자리가 보증수표는 아니니까요. 갭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일봉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무너졌거든요. 예,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봉에서 돌아오면은 241선을 무너뜨리고 110선 무너뜨리고 60선 무너졌으니까 지금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미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런 거는 따질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제가 DDR4 16기가, 8기가, 4기 딱 봤는데 스팟 가격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고정 가격도 잘 무너지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을 보시는 분, 사려고 하시는 분은 조금 참았다가 들어오시면 되고요. 갖고 있는 분은 비중을 자꾸 늘려서 평균가격을 낮춘다고 자꾸 싣지는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 종목은 이미 기술적으로 월봉과 주봉, 일봉 모든 한 방향에 아래쪽이 쫙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가지고 가치가 좋습니다. PBR 몇 배입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대형주보다는 제가 팁을 드린다면 중저가의 옐로칩, 블루칩 말고 옐로칩 정도 중소형 예, 소부장에 접근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은 조금 더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드리지 지금은 매수 조건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특히나 주식 투자 처음에 하시면 뭐 살까 종목 잘 모르실 때 그냥 삼성전자 사 이런 조언 듣고 주린이님들이 정말 많이 들고 계시는 게 이 삼성전자인데 지금 좀 어려운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또 시청자분들 게시판에는 내공 있는 분들은 또 지금 살까 혹은 더 밑에까지 기다렸다 살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55,000원, 6만원, 65,000원 뭐 이 부분에서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부장 전문가님은 일단은 좀 기다리자,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시간이 약인 듯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의견 질문 드렸고요. 종목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 이제 차근차근 숙제를 해봐야 되겠죠. KSY님께서 유튜브에 SBS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가가 51,900원입니다. 비중 20%. 이 종목이 물론 하루에 많이씩 오르진 않는데 벌써 10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원금 혹은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부장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이 종목은 아까 조금 전에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완전 길이 틀립니다. 삼성전자는 정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SBS는 그림만 놓고 봐도 차트가 딱 만들어진 거니까요. 차트는 부정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기준가, 공시지가처럼 딱 정해진 가격이 또 없고요. 가치, PBR, PER 100% 믿을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동종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방송상 광고 수익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그 실적 제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지금의 지수 시황 차트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힘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잖아요. 예술적으로 좀 사셔야 되는데 뭐 예술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오를 때 사면 되고 올라갈 때 보유하면 되고 올라가지 못하고 꺾어지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는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참고서에서 전문가 나오는 얘기들은 전문 없는 뭐 역배열에서 대박 난다. 또는 가치가 얼마니, PBR이 얼마니, BPS가 얼마일 때 사고, ROE가 얼마일 때 사라 그러는데 이 종목 SBS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 190만 주 들고 있고요. VIP 자산에서 한 8% 정도 140만 주 들고 있고, 한국투자신탁운용도 한 140만 들고 있고요. 태영건설이 동사의 주주인데 한 37% 정도 비중 갖고 있고,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흠잡을 거 없죠. 2020년 코로나 국면에 745억 영업이익 났지만 단기 순손실이 570억이었고 지난해 실적을 보면 1조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 1,800억, 3년 동안 최고 실적. 단기 순이익은 지난해 1,440억, 직전 적자 578억 다 무너뜨리고 1,400억 흑자 냈죠. 이번에 아마 금년의 실적은 모든 여건상으로 본다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쁠 게 전혀 없네요. 자본금 900억이고 부채 비율이 100%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유보율 600% 넘는 자본이익 잉여금이 충분하고 금리가 올라가도 충분히 동사의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배당만 많이 줬으면 좋겠네.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배당은 좀 짜거든요. 한 3%에서 5% 정도 줬으면 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일단 51,900원에 샀지만 비중 20%라면 10% 정도 더 실어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비중 줄이고 현금 들고 있으라 그러는데 제가 또 용감하게 비중 실으라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주린이라든가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간에 동종목 SBS는 일단은 달리는 말이고요. 올라타셔야 되고 일봉선상에서는 기술이 걸렸습니다. 매수의 급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삼성전자는 어때요? 1분기 실적 좋고 다 좋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은 아래쪽이 방향이 나왔다면 이 종목은 매수하라는데요. 부장의 관점에서는 계속 매수. 비중을 15%, 20%, 25%, 30%까지 실을 수 있다는 종목이고 저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51,900원에 지금 조금 물먹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55,000원, 업사이드가 6만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비중은 확대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한 45,000원 정도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또 늘리셔도 좋다. 단기적으로는 55,000원 구간이고요. 1분기 실적을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한 4월 또는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목표가를 제가 조금 더 조정해 드리기로 하고 동종목에 대해서는 EPS나 포로 따질 종목은 아니고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멀티플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다른 주식을 갖고 있든 또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든 비중을 좀 더 늘려서 25%, 30%까지 가지고 있고 일단 51,900원이지만 단기로 본다면 55,000원. 트레이딩이 한 3개월 이상이고요. 좀 중기로 본다면 6개월 이상, 1년 정도 본다면 충분히 6만원 이상의 값어치도 나올 수 있다. 손절가는 45,000원 정도지만 지금 이분한테 손절을 하라고 하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절가 없이 목표가만 단기 55,000원, 중기 6만원 제시합니다. 네. 원래 쓴 거 먹다가 바로 단 거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앞서서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삼성전자 보다가 또 정반대입니다 하시면서 SBS를 설명해 주시니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은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5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밀리면은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 달리는 말, 올라타라. 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상당히 좀 많았네요. 꼭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합니다. 이 종목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많나 봐요.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자주 신청되지 않는 종목군들 많은데 EG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12,800원이 매수가예요. 비중 20%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근래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EG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부장 전문가님. 자, EG라는 종목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IT 기기 쪽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 코드 번호가 037370 맞죠? EG라는 종목 매매를 많이 안 하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단타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실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다면은 기술적으로는요. 충분히 가격 조정 받고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이슈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더니 이 빨간 선이 보이는데 이 빨간 선이라는 게 바로 뉴스라든가 좀 뭐 테마라든가 요런 얘기가 좀 받쳐주면은 주가가 아주 엄청나게 뜨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뜨는 게 쌍용차 인수권 가지고 막 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동사는 그 전자기기 관련해서 페라이트, 이 자성 소재에 관련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희귀금속 얘기거나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지금 뭐 원자재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좀 뜰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이슈에 좀 민감하다는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지난해에는 흑자가 났고 직전년도 적자에서 흑자 반전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나무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부채 비율이 한 220% 됐다가 140%대로 좀 빚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서 좀 쓰고 남은 거, 저축한 거, 유보시킨 거니까요. 그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본다면 3년 전에 340%의 유보율이 650%까지 늘어났으니까 지난해에도 이익이 나고 올해도 이익이 나면 유보금은 쌓일 거고 부채는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에서 동 종목은 배당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배당 주는 게 전혀 없네요. 그게 하나 좀 흠인 것 같고, 이익률이 말이죠. 마진. 마진은 많이 났을 때는 뭐 8% 가까이 났던 것 같고요. 분기별로는 11%까지 난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에서 한 7% 정도 나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업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 비금속 광물,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철강주도 그렇고. 특히 페로 바나듐이라든가 이런 촉매 관련해서 필요한 바나듐이라 이런 쪽은 동사로서는 매출의 수익성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술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가격이 12,800원에서 보면 좀 수익은 좀 났네요. 그죠? 예. 많이 난 건 아닌데 수익이 좀 난 것 같고, 일단 일봉과 주봉, 월봉,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단타를 많이 치니까 일봉만 보고 매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연봉을 한번 보시면 빨간 연봉이 만들어진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간에 지수 시황이 막 30포인트, 50포인트, 2,700, 2,600 이렇게 빠지더라도 월봉이 빨간 게 좋습니다. 빨간 양봉이 나오는 게 좋고, 지금 빨간 양봉이에요. 월봉은. 주봉으로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동평균선이 위로 싹 기울어진 게 매수를 자꾸 신호로 드리고 있거든요. 매수하라는 신호예요. 올라타셔야 됩니다. 이지는 매수 관점이고요. 12,800원의 비중이 20%니까 요즘 장에서는 20%, 30% 있으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너무 늘리지는 마시고 몸과 마음이 가장 편한 포트폴리오 비중의 20%딱 들고 있으니까 그대로 키우는 전략이고요. 이제 한번 올려놓고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눌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밀려준다 하더라도 꼭 붙고 있고 팔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매물 자리를 보니까요. 요 구간이 16,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은 매물 공백이라 그럽니다.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급락했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로 본다면 한 15,000원까지는 업사이드가 있고, 거기서는 조금 더 에너지가 좀 수반되면 거래에 좀 붙여줘야 되는데, 보조지표상으로는 괜찮아요. 매수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딱 붙들고 있다가, 굳이 이 종목은 떨어진다고 겁먹고, 손절하는 이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 241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241선을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목이, 말하자면 상승 각도에서의 3분의 1, 2분의 1 조정이라 그러면은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바닥치고 올라가서 이 파란 선이 보일 겁니다. 그죠? 이 선이 20선이고요. 이 조금 가까운 선이 5일 생명선인데 지금 보면 모든 수렴의 과정은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해야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얼마니까 14,250원이고 말씀드린 대로 15,000원까지는 수익을 좀 극대화해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동종목에 대해서는 원래 손절가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또 주린이라든가 단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13,000원을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공전 타임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000원 주셨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여기 대표잖아요. 그때만 봐가지고 이 회사 뭐 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 현금 흐름을 본 적이 없는데 부장 전문가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네요.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잠시 후 2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연결지어서 보시면 어떨까. 지금 게시판에서도 박지만 관련주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세요. 이지바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볼게요. 컴투스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도 차트로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밀렸나 싶더라고요. 12만 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향후 전망하고 목표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현경님의 사연입니다. 컴투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자, 컴투스도 주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위메이드 건 관련해서 많이 올랐죠. NFT라든가 NFT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컴투스도 뭐 부장이 뭐 우리 라스 찬스에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고 위메이드처럼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 종목도 업황은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주가가 고점, 즉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메이드 비슷할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위메이드나 컴투스나 다 정점 밟고 내려오는 거니까요. 아래쪽에서는 받쳐주는 자리가 좀 지지 기반이 얇죠. 왜냐하면 다 먹었다는 사람이 일색이니까 빠져나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앞으로의 신작이라든가 기대감은 높지만 주가로서는 어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가 됐든 뭐 러시아 전쟁 중이 됐든 작년에 고점 18만 원까지 갔다는 자체가 대단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될 자리까지 왔다는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뭐 흠잡을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간 매출이 5,500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수익성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재무제표에서는 특별하게 뭐 부채비율 30% 안 되는 데다가 자본금 64억, 납입자금 64억이면요. 앞으로 뭐 무상증자를 줄 수도 있고 배당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고 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위메이드가 썬데이 토즈도 막 인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투스도 재정 상태로 봐서는 뭐 EPS4를 따지도 않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어때요? 10만 3천 원이니까 벌써 거의 뭐 17,000원, 2만 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봉과 월봉에서 이 자리에서 시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너무 욕심내지는 마시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6개월 이상의 수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비중 늘리지도 말고 일단 지금은 반등을 좀 노려보자. 어디까지? 13만 원대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고 조금 힘내고 나오자는 거지 이 종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 타임을 놓쳤으니까 손절보다는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자리니까 손절가 제시는 안 하고 반등할 때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 오거든 비중을 좀 줄여서 나오는 전략 이렇게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도 그러면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실 수 있겠네요. 12만 원에 사셨으니까요. 마지막 종목 컴투스 봐드렸습니다. 부장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컴투스는 반등 목표치 13만 원 정도까지 설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진단은 마무리 지어보죠. 개별 종목군들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400여 개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쪽의 상황 때문인지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이 16%나 급등을 합니다. 뭐 GSE 천연가스 쪽으로도 급등을 해서 다시금 또 예전에 그 모습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장 이렇게 다소 눌려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잘 활용해 본다면은 충분히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